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독서하기 싫어하는 자녀 독서시키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자녀 중에 막내 아들이 독서하기가 너무 싫어해서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나름 굉장히 성공적인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녀가 3명인데 첫째 자녀하고 둘째 자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제 헌신적으로 책을 좀 읽어주다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그 당시 초등학교에 책을 많이 읽으면 한 학기 동안 가장 많이 읽은 학생을 선정해서 상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독서 다독상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동기부여를 시켜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저학년 때 도서관에서 학교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서 몇 시간 동안 책을 읽고 이렇게 오게끔 해가지고 1년에 한 400~500권씩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렇게 다독상을 받고 얘네들이 이제 독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뭐 걱정이 없죠. 뭐 도서관 같은데 오전에 데려가 주면 도서관 폐장할 때까지 하루 종일 이제 도서관에서 살면서 책을 읽고 그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희 이제 셋째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제 독서 습관을 못 잡아줬어요.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자녀들과 책을 좋아하지 않고 안 읽는 자녀들을 수학을 지도해 보면 그 차이가 정말 엄청납니다. 셋째 같은 경우는 아예 책을 거의 안 읽었으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자녀들을 수학을 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첫째, 둘째와 우리 셋째를 지도해 보면 그 차이를 명확하게 이제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진도가 일단 안 빠지고 어려운 문제도 못 풀지만 쉬운 문제도 많이 못 풀죠. 그러니까 제가 제시하는 로드맵이나 커리큘럼이 우리 셋째한테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언어 능력 자체가 너무 없기 때문에. 가장 차이 나는 거는 진도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집중력도 너무 떨어지고 학습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뭐 산만하고 그리고 계산 실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학 못한 아이들이 가지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독서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고 가장 효과적인 것들을 좀 찾아냈습니다. 일단 실패 사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도서관을 자주 데려갔어요. 이제 누나들이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같이 읽으면 읽지 않을까 해서 데려갔는데 안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잡기놀이를 하거나 숨바꼭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나들이 책을 읽고 있으면 한 대 때리고 도망가서 어디 숨는다라든지 잠깐 책은 읽죠. 잠깐 그림책 좀 넘기고 그렇게 보다가 한 30분 지나면 그렇게 돌아다니고 뭐 배고프다라고 얘기하고 답답하다라고 얘기하고 도서관 주변에서 놀게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은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도서관, 서점 이런 데는 많이 데려가도 독서 습관이 없으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강제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걸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아이들이 TV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 셋째 아들을 독서를 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책을 어느 정도 읽어야지만 독서 포인트로 정립돼서 그만큼 시간에 TV를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시키는 방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그랬더니 더욱 안 좋은 습관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읽지도 않았으면서 읽었다라고 넘긴다라든지 아니면 그림책만 본다라든지 아니면 뭐 형식적으로 읽고 읽었다라고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차분하게 몰입해서 하는 그런 독서가 안 되더라고요.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읽어주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작년부터죠. 애 엄마하고 저랑 이제 저녁 때 돌아가면서 책을 읽어주는데 읽어주는 게 다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첫 번째 자녀나 그래도 두 번째 자녀까지는 의욕적으로 하게 되는데 세 번째 자녀부터는 이상하게 이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면 이제 너무 목도 아프고 굳이 막 이런 것까지 해야 될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귀찮아지는 거죠. 읽어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이 읽어줘야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다 보면 엄마한테 가서 읽어달라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누나들한테 읽어주게끔 제가 이제 알바비를 줘서 한 페이지 읽어주면 뭐 1,000원씩 이렇게 해서 책을 읽어주게끔 요새는 시키고 있는데
일단 책 읽어주기는 이제 효과는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책을 읽어주면 그 책 내용이 흥미가 있다 보니까 얘가 이제 조금씩 재미를 붙이고 계속 또 읽어달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계속 읽어달라고 하다가 한 페이지는 너가 읽어봐라. 이렇게 한 페이지 읽게끔 다시 한번 시키고 또 읽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약간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거는 뭐냐면 저도 이거를 시키고 나서 이게 이렇게 효과적일 줄 알았다면 좀 더 전략을 잘 짜서 이렇게 시켰을 거라는 후회가 드는데 책을 안 읽는 이유가 아이들이 책보다 더 재밌는 게 많아서 안 읽잖아요. 뭐 노는 거라든지 뭐 전자장비라든지 만약에 얘가 뭐 무인도에 있다. 근데 할 게 책밖에 없다면 책을 읽겠죠. 책이 가장 재밌으니까. 그래서 꿀팁은 뭐냐면 책보다 더 재미가 없게끔 하는 거를 시간을 주고 그거를 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수학을 주 5일을 시키는데 아이가 이제 책을 너무 안 읽으니까 안 되겠다. 하루는 수학을 좀 늦게 진도를 빼도 되니까 책 읽기로 바꿔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하루 책 읽기를 바꿨어요. 물론 이제 수학을 3일을 하고 수학하는 시간을 이틀을 책 읽기로 바꾸면 아이가 정말 더욱 좋아하겠죠. 저도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수학도 너무 진도가 느리다 보니까 하루만 한번 바꿔봤어요. 작년부터. 그랬더니 얘가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고 왜 좋아하냐면 수학보다는 책 읽는 게 훨씬 재밌으니까 좋아하죠. 학원에서 수학 공부를 4일을 하면 하루는 수학 대신에 책 읽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책 읽기를 하게 되면 그 조용한 이제 학원이라는 공간에서 굉장히 정독을 하면서 읽게 됩니다. 그 책을 한 2시간에서 3시간 집중해서 이렇게 읽으면 한 이틀 정도면 한 권을 끝내요. 한 권을 다 읽으면 뭐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책을 정리하는 습관을 좀 만들어주고 그렇게 제가 시켰더니 정독해서 스스로 집중해서 책 읽는 시간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얘가 싫어하는 공부를 책으로 바꾸는 작업. 그 작업을 하기 전에 공부가 좀 걱정이 되잖아요. 이게 공부를 너무 줄이면 또 걱정이 되니까 공부를 최대한 늘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 3일 정도는 너 책 읽는 게 더 좋지 않니? 그러면 책 읽는 걸로 바꿔줄까? 그러면 대부분 바꿔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는 시간을 책 읽는 시간으로 바꿔서 공부할 때와 같이 좀 이렇게 집중해서 다른 짓 안 하고 책을 읽게끔 하고 책을 제대로 안 읽으면 너 그냥 다시 원래대로 그냥 공부시킬게.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책 읽는 게 훨씬 재밌다 보니까 집중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리 계획을 짜서 부모님 입장에서 공부 시간이 줄어들면 불안하거든요. 저도 불안해서 지금 주 4일은 아직 공부를 시키고 하루는 이제 독서를 시키는데 정 안 되면 이제 주 3일로 공부를 시키고 주 이틀 독서를 늘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좀 미리 많이 좀 배치를 해 놓으세요. 미리 많이 배치를 해서 얘가 좀 싫어하게끔 한 달 정도 시키고 그러다가 너 그럼 차라리 이때 책을 읽을래? 그래서 책 읽는 시간으로 많이 바꿔서 한번 해보십시오. 훨씬 집중해서 정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